금일 94회 한국종교발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신입 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명옥님, 흥국사 신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미금님, 오늘 도전과 나눔에 대해 회사에서 오신 김미금님이십니다. 예, 김원길님, 오늘 바이네르 대표님이 오셨고요. 오늘 받으신 책자를 오늘 나눠주셨습니다. 정필선님, 필교역 회사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손영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왕효석 도전과 나눔 상임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윤동환 한국콜마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 종교발전 포럼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유경에 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4월 18일은 조선은 과연 유교 때문에 망했나에 대한 강의를 이태진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5월 16일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김곤상 조비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6월 20일은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정병조 전 총장님께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7월은 방학이고요.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서 강의가 없습니다. 9월 19일은 영혼에 관해서 전철 교수님께서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10월 17일은 경전과 경제에 관해서 송병락 명예교수님께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21일은 인간 유전체와 종교에 관해서 김종일 교수님께서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12월은 방학입니다. 오늘 강의는 오성원 명예교수님께서 유경에 관해서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성원 명예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철학 박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대학교 연구교수와 또 동양철학연구회 회장님,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소장님, 한국유교학회 회장님, 성균관 부관장님, 화사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요. 다음과 같은 저서를 쓰셨습니다. 오늘 유경에 관해서 오성원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조하는 건 몰라요. 화살 넘기시면 이렇게 하시면 넘어갑니다. 화살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방금 소개받은 오석원입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정말 귀한 분들 정말 귀한 시간 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유학의 경전입니다. 우리가 사서우경으로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거를 좀 잠깐 소개드리는데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이게 보통 한 학기 강좌인데 1시간에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쪽집게 과외를 할까요? 요지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를 또 초청해 주신 박재갑 원장님, 박 원장님 처음에 볼 때 정말 놀란 게 충격이랄까요? 감동이랄까? 3가지가 있어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제 분야에서는 정말 바쁘다고 제 스스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박 원장님 본 뒤에는 제가 바쁘다는 소리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바쁘게 24시간을 3배로 늘려서 쓰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보니 대단히 다재다능하세요. 그 의사 선생님으로 가시는 거 외길인데 뭐 음악 미술까지
다재다능하신 거에 놀랬고, 또 마지막으로 늘 평상시 생각하시는 그 올바른 그 길, 또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데에서 그때 대단히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학을 공부하고 있는 자 입장에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다짐도 가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 벌써 3번째네요. 처음에는 송대 도학사상, 2번째는 유교 수양론, 오늘 유교 경전, 이렇게 해서 3번째 뵀습니다. 요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경전의 중요성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세계 지도자도 있고 개인 지도자도 됩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2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본질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표와 방향과 비전이 나온다고 봅니다. 철학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꼭 필요하다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지혜. 근데 이 철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전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습득하겠지만은 경전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경전 속에는 왜 그러냐? 보편성, 불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편성, 불변성이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을 통해서 철학을 이해하고 또 자기 삶의 본질을 부딪히는 문제의 본질을,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혜인데, 지혜는 아주 소소한 일서부터 큰 문제까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이겠죠. 그 지혜를 위해서는 늘 역사에 밝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제 시간에 유교 경전에 대한 소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의 경전은 5경, 5경이 이제 확대되면 9경, 더 확대되면 11경, 13경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요약해서 뒤에 이제 경전을 뽑아서 요약해 나온 게 사서입니다. 그리고 사서가 나온 뒤에 더 또 중요한 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 이 발표는 3단락, 그리고 그거를 아주 입체적으로 도설로다가 그린 우리 조선시대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4번째는 도서를 통해서 그 핵심 요지를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4개의 구성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5경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5경의 유학을 경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게 보이신 대로 여기 있죠. 요 경자가 한자가 여기 실사변입니다. 그래서 직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여기 날로 고정시켜 놓은 거. 그래서 요 날경자입니다. 요 경이. 그러니까 요 날로 뒀다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을 먼저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세로로다가 하는 걸 시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의 경과 위 그러잖아요. 그 실사변의 경위 그런데 요 날실에 해당된다. 그래서 날실은 요 불변에 초점이 있고, 요것이 확대되면 진리의 말씀을 담은 책, 이런 걸 경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은 굉장히 포괄성이고 전체성이고 종합적이죠.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담고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현인이 설명한 걸 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더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걸 주라고 그럽니다. 주니, 소니, 또는 여러 가지 용어로다가 씁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과 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학에 있어서 이 경전 5경이지만 본래는 공자님이 6경을 찬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경이 나옵니다. 본래 공자님이 직접 도를 구현해 보려고 주유천하하면서 직접 그때 당시에 있던 제후들에게 설득하고, 그래서 그걸 정치 이념화하고 세계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했는데 여의치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온 방법이 제자들을 통해서 후대에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죠. 안현이라는 제자도 일찍 죽고, 그러니까 남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경을 편집해서, 그래서 이 후대에 이 경전의 내용을 통해서 유학의 본질을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이 그 5경, 6경 찬술의 그 계기입니다. 근데 요 6경을 찬술하기 전에 공자님 당신 스스로가 논어 수리편에 보면 수리부작이라는 얘기를 해요. 수리부작이라는 건 술은 요 앞에 있는 걸 진술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작은 창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 창작한 게 없다. 진술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에는 겸사의 말씀도 있지만 실제 육경이 앞에 있었던 전거들을 이 전부 뽑아서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한 거죠. 그래서 그 술한 거에는 우리가 육경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산시서라고 그래요. 산정했다, 산삭했다, 이렇게 요 깎을 산자예요. 산이 칼도변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시가 수십만 개 있었던 거를 뽑아서 거기서 약 311편을 뽑은 게 그게 시경이에요. 그리고 서경도 수천 권에 해당되는 그러한 역사 기록이 요순 시대부터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 요순 시대부터 있었던 기록 속에서 뽑아갖고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서경이라는 용어는 후대에 높여서 서경이라고 그랬지 본래는 상서라고 그랬어요. 높일 상자. 그래서 상서. 그래서 시설을 산삭했다, 이런 뜻이고, 예악이라는 건 예기, 의례, 주례 3예가 있습니다만 예설을 갖다가 또 이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 언변에 가불병정 그럴 때 정자, 보완할 정, 이 정정, 이런 의미로다가 예악. 그래서 이 예와 악, 음악, 요게 아주 유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 예와, 요거는 행의 문제에 있어서, 요것은 마음, 정신의 문제에 있어서 악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 예기, 악경, 요 두 책을 정정 바로 잡고, 그래서 확정을 시켰다. 근데 불행히도 악경은 요게 분석행위 이후로 특히 BC 213년에 여기 협사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협사율 때문에 책이 다 유가 경전이 없어졌습니다. 그 진시 황제가 법가를 높이면서 비판적인 유가를 죽여서, 그래서 유명한 분석행위 사건에 특히 이 협서율로 인한 경전에 이게 없어지면서 악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찬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찬술했다. 그 보완해서 보충 내용 담은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다 이 제작의 뜻도 담겨 있지만 어쨌든 찬술 주역을 하고, 그 다음에 춘추, 어떤 데는 작춘추라고도 그럽니다만은 춘추는 역사평가서입니다. 역사평가서를 편수했다. 그러니까 뽑아갖고 중요한 사건, 그러한 또 중요한 이 일들을 뽑아서 이렇게 거기에 포편을 담아서, 그래서 그 필사의 방법으로 여기 담아놓은 책이 역사평가서가 춘추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악경의 망실로 이게 없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전해내는 건 6경이 아니라 5경이다. 그래서 악경이 없어지는 건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설이 있어요. 그 시경이 곡을 붙이면 그게 악경이다. 담겨 있는 거다. 없어진 게 아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악경 자체의 경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경의 내용은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간단하게 그 핵심 요지에만 초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경은 문학적 측면에,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줬던 책이죠. 그래서 이 아까 305편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실제 내용이 있는 거를 305편이에요. 편 제목만 있는 게 6편이 있는데 그게 소화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빼면 305편. 그래서 요 나눠보면 풍아송이라고 그랬는데 풍은 국풍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각 나라 15개 나라의 시들을 모은 거라 서민들의 시를 모은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진솔한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것은 선비들이 그 지은 시, 좀 지식인들의 시겠죠. 그래서 이건 소와 대하, 특히 대하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선비들이 그 대하의 대표적인 문항을 칭송한 시가 굉장히 중심을 이루죠. 어쨌든 그 다음에 송이라는 건 제사 때 쓰는 거를 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가 그때 주나라 제사 때 쓰는 음악, 이 음악도 되지만 거기에는 그 음악에 담겨 있는 내용의 서술이 있지요. 그래서 이 송은 주송이 그게 약 31편, 그 다음에 노나라의 그 제사 때 쓴 게 4편, 그 앞에 상나라, 은나라죠. 은나라 때 제사 때 쓴 게 5편. 그래서 약 40편이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경을 맨 앞에는 그 관저장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관저장은 문항이 이 연애할 때와 결혼한 뒤에 그 낙이 부르면 애이 불상이라는 내용으로 돼 있는. 근데 공자님이 스스로 시경을 이론이 폐지하면 사무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 요지입니다. 이 문학을 통해서 사무사의 정신을 함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사가 좀 어려워요. 요게 사가 사전으로 보면 간사할 사자라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 불선한 거를 그것만을 사로 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요 사의 의미는 굉장히 바르지 않은 거. 좀 확대하면 과불급으로 떠주는 건 다 사예요. 그러니까 사무사가 없다는 건 중용이 구현되고 그리고 순수하고 이런 마음을 함양하는 게 시경입니다. 그 다음에 서경은 요거는 수천 권에 있었던 것 중에 58편을 오늘날 모아서 요것을 댔습니다. 요것도 이 서경이 그 진시황제가 협서율, 이사의 권위로 협서율이 만들어져서 이 유교 경전이 없어진 뒤에 애워 갖고 나와서 나온 게 한나라 무제 때에 새로 나온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서경은 복생 같은 사람이 애워 갖고 이걸 갖다 구현시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글자도 다르고 그러다가 한무제 때 노나라 공황에게 임명됐던 사람이 공자 구택을 넓히려다가 거기서 책이 나와서 책을 보니까 거기는 과두문자로 돼 있어서 옛 책이 그 분석행위 때 그 넓은 대력에 다 없어졌어요. 이게 갖고 있으면 처벌하고 이걸 신고하면 보상을 주니까 그 일시에 그렇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옛 경전이 나온 게 공자 구택에서 나왔어요. 그 벽에 달린 거죠. 요새 종이로 다 된 책이 아니라 죽간으로 된 거니까 죽간에 대한 책이 쏟아져 내려왔는데 과두문자로 돼 있고 과두문자라는 것은 올챙이 과자, 올챙이 두자인데 이 고문자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이 공안국이라는 공자 후손이 그걸 알아갖고 그래서 고문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경전에는 근문경전, 고문경전이라는 게 한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분립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요 서경이 요순시대부터 주공의 때까지 내용에 정치 내용을 주로 한 건데 덕치, 민본 이런 게 많이 있지만 핵심은 흠입니다. 요 흠이라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도 공경하지만 일도 공경하지만 하늘까지 공경하는 마음, 경천에 쓰는 용어예요. 그게 흠입니다. 요건 또 나올 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역경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우주의 자연의 원리를 음양의 원리로 그걸 모아서 그래서 그 길흉에 점을 쳤던 책 그게 64개로 돼 있었죠.
특히 주나라 때의 역이라 해서 주역이라고 그랬죠. 하나라, 은나라 그 전에 고대역도 있었습니다만, 그 핵심은 이 어떤 게 길로 가느냐, 중이 될 때 길이 돼요. 중은 시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거. 정이라는 것은 요건 공간적 측면이에요. 이건 시간적 측면이면 공간적 측면의 정위. 그래서 중정. 정보단 중이 더 중요한 걸로 봅니다. 중이 되면 정이 되지만 정이 된다고 해서 중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핵심을 얘기한다면 역경은 중행용의 사상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요 12기라는 것은 역경의 내용을 점치는 거에 복서역이었는데 이걸 왜 기륭이 나오느냐는 원리를 밝히고 도덕적 해석을 가했기 때문에 의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의리역으로 이 공자의 12기 보태짐으로써 되면서 이 잡술에 있었던 역서가 이게 역경으로 발돋움이 돼갖고 경전에 이제 합류가 됩니다. 어쨌든 이 12군 여기 다 아시겠지만 64개 각 단활 그렇게 시켜하는 단전, 그 다음에 상활 그래서 대상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사전 따로 부록으로 만든 게세 계사전, 상하, 문헌전, 설계, 석계, 잡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역경은 핵심이 중전이다, 중이다. 그 다음에 예기라고 하는 것은 예기는 예의 이론서예요. 그래서 이것도 49편으로 요약해서 이론을 모았는데 핵심은 무불경이다. 사무사처럼 요 무불경이라는 게 있는데 경은 경하지 아니함이 없다. 처음에는 이중부정이면 강조가 되니까 강한 강조로 경하는 걸 강조하는 의미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무불경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쓴 거에는 지속성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조금 깊이 보니까 자발성에 있어 강조한 게 무불경. 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지속성, 자발성, 강조성에 그게 보탰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어쨌든 요 상대방의 관계를 가질 때 예로서 행위할 때는 경이 기반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춘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평가서인데 이 722에서 481년까지 밝혔는데 역사 평가 기준이 이 평가 기준이 대의를 밝힌 거다. 어떤 게 옳은 건지 진정한 의리가 뭔지 이것은 대의의 기준은요. 제가 의리학을 좀 전공하는 쪽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리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리가 아닌 인간의 의지가 암만 뛰어나도 붙으면 그건 변질되고 일시적인 거예요. 천리에 근거했다는 거. 또 하나는 중용의 도로 구현돼야 된다는 거. 여기서 벗어나면 다 불의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요 대의. 그 다음에 이 오경의 확장 과정이랄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강조되고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요게 한나라 때, 이제 한무제 때의 동중서의 건의로 인해서 오경 박사가 나온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경에 대한 게 연구되고 그러다가, 요게 한나라 후한을 지나서 당나라에 가서는 이게 구경으로 확대됩니다. 물론 요 오경은 나중에 당나라 때 가서 오경정의가 만들어지고 오경대전이 만들어지고 이제 더 심화돼서 그 전에 주석을 모으는 그 역사 편찬 과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확대되는 과정만 본다면 오경에서 구경으로 구경의 확대가 이루어진 건 아까 예기가 3년대 예기는 이론이고 선비들의 의례, 관원상제를 밝힌 것을 의례라고 그러고 국가예를 밝힌 게 주례예요. 그래서 요 3년대 예기를 대표로 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집어넣으면 7경이 되겠죠. 그리고 춘추도 좌구명이 쓴 좌전을 보면 요 춘추 공자님이 어떤 사건을 뽑은 거니까 경문은 아주 적습니다. 그 경문은 어떤 사건을 왜 뽑았느냐,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사건의 역사적 사건을 내용을 담은 게 좌구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표로 삼았죠. 춘추 경문의 해설서로서 좌구명의 좌전이
그게 중요한 대표 경전이다. 그래서 오경 그러면 춘추 경문만 얘기하지 않고 춘추 좌전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좌전은 이제 역사 사실에 초점 뒀지만 공양전은 이거는 공양고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공자님의 그 말 또 언어 그다음에 그 필삭의 의미 포편에 담겨 있는 뜻 이걸 분해해서 설명한 게 공양전이에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죠. 역사적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건 객관적 문제지만 이건 주관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걸 절충한 게 공양전. 그래서 삼전이라고 그랬는데 요 좌전을 대표로 한 거에 2개가 들어가서 이제 구경이 된 겁니다. 구경이 나중에는 11경이 되는데 요 노노와 맹자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성인의 말씀 문답 있는 거고 맹자는 본래 한대에서부터 높여지긴 했는데 역대 왕들이 싫어했어요. 이 임금답지 못하면은 혁명해도 좋다는 내용도 있고 아주 임금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많아갖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명나라 태조죠. 그래서 그 맹자가 왜 문묘 배양됐는지 모르겠다고 문묘에서 빼게 하고 맹자 책은 아예 없애버리자고 불태워버리자고까지 주장했던 사람. 근데 나중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맹자에서 문제되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걸 빼고 맹자 절문이라는 책도 한때 간행해서 이렇게 했던 그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요 노노 맹자 이거는 한대부터 높여져 갖고 드디어 이 후촉 촉주인 맹창이라는 사람이 그때 석각 11경을 석각이라는 건 11경을 돌에다가 새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송대로 들어가서는 요게 거기다가 효경 이하까지 추구합니다. 효경은 대대로 효에 대한 거고 정자가 지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설도 있어요. 효에 대한 냉경이 그 만 가지 행위의 근본이다. 그래서 효경을 노노효경은 아주 중국분이나 한국에서도 높였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하는 문자학이죠. 그래서 요까지 조합해서 13경 주소 그러니까 5경이 확대돼서 13경 주소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13경 주소가 이 송나라 때 아주 크게 그래서 이 주소라는 거는 모든 13경에 해설된 모든 사람들의 글까지 모아서 판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석경에다가 넣고 그래서 북경에 가면은 국자감이 있는데 국자감에 비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비림 이 비석들만 많은데 거기에 오면 13경 주소 이거에 대한 석경이라는 게 이제 있고 그래. 어쨌든 이러한 것이 5경에서 13경으로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너무 번잡하고 방대하니까 이걸 요점 정리하자. 이래서 시대적 요청에서 또는 사상적 요청에서 나온 게 사서입니다. 사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송대 이후에 표장이 됐고 대학 중령이라는 것은 이건 본래 대학의 얘기라는 책 속에 42편에 있는 대학과 31편에 있는 중용의 한 편에 들어가 있던 건데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단행본으로 뽑아낸 거예요. 편내에 있던 거를.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그래서 한서예문지에도 이미 중용 단행본이 나올 정도로 이게 따로따로 있었지만 가장 중요시 여긴 사람은 정자. 이 정명도 정의천, 이 정호, 이 명도지 호가, 그리고 동생 정이, 그래서 이천, 그래서 이정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높인 뒤에, 특히 이천이 아주 세밀하게 분석한 뒤에, 이제 주자가 이걸 종합합니다. 그래서 주자가 사서를 지극히 높이면서 드디어 송나라의 대표적인 경전은 사서로 13경에서 사서로 이게 전환이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이 주자는 사서가 노노맹자 대학 중령이지만 읽는 순서는 대학부터 읽고 대학은 이건 천인관계 얘기한 거고 인간관계 수신제가 지국 평천학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노노, 맹자, 중령 이런 순으로 중령이 이건 천인관계 얘기한 거니까 제일 어렵지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근데 사서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 논어는 저 공자와 제자의 문답인데 2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물론 저 다양한 내용이 다 들어있지만은 공자님의 그 사상은 본래 예에서부터, 예는 행동 실천 구체화된 걸 예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비례로 된 걸 비판하는 내용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예의 내용인 어떤 게 옳은 게 본질이 돼야 되느냐, 의를 밝히는 쪽으로, 그러다가 보편적인 인간의 본질인 인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논어에는 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통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자님이 이 유학 이론을 체계화시킨 이 문답 내용이긴 하지만, 그건 제자와 문답의 내용이지만 문답 속에는 진리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요즘에야 박사 논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진리를 드러내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박사 논문 서양식의 그 제도가 없으니까 편집글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평생 온축한 걸 질문하고 대답하는. 근데 더 고대로 올라가면은 체륜의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이 문답 속에서 이 진리가 나와요. 논어를 볼 때는 그냥 보면은 평면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좀 밋밋해요. 그리고 제자들의 수준별 능력별 이게 본 걸 알면, 제자들의 수준까지 벌써 알고 보면 왜 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가 이해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됩니다. 어쨌든 이 논어, 이 공자가, 공자에게는, 공자를 가장 유학의 이론 체계를 완성하지만 높인 사람이 맹자예요. 맹자는 이 공자의 사상이 유학의 이론 체계 완성자인데, 왜 완성자이냐? 천도, 지도, 인도의 세계의 원리를 집대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모두 시조리 종조리가 합쳐서 이론 체계에서 하자가 없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근지만 공자는, 그래서 일반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맹자는 성지시라고 그래요. 성인 중에서도 시. 그렇지만 공자는 늘 성인으로 자처 안 하고, 당신은 늘 성이 천을 지향하죠. 천의 개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이 천에는 자연적 천이 있지만 종교적 천이 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그 귀일, 이런 종교성이 여기 달아 있습니다. 자, 맹자라는 책은 요건 14장, 14편, 20편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굉장히 이 1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아주 체계 있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또 높이고, 그러면서 공자가 얘기 못한 거를 보완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그 전국 시대의 이론화되는 과정에서 제자백가와 대항해서 가장 그 공자의 이구여 사상을 잘 세밀하게 설명한 사람이 맹자예요. 그 맹자는 당시의 그 요청에 의해서 의를 갖고, 당시의 이중심의 그 세계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이익으로 매닫는 것에 대한 의의 보편적 도덕을 강조하는 중의 격리 사상. 그렇지만 핵심을 얘기한다면 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글자. 여기 공자의 인이 맹자의 의로 심화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로 내면화돼서 성선설을 얘기하고, 그다음 호연직의 수양론 얘기하고, 여민동락, 혁명,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대학은, 이건 인간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 인간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사회, 국가, 그 다음에 인류,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그 관계를 얘기한 건데, 경 1장, 전 10장의 구조로 돼 있고, 경 1장 속에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8.5,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의정심, 그리고 그 본 인식으로서의 경물치지, 이렇게 8개가 들어가죠. 근데 대학책은 대단히 중요한 게, 보통 소홀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인식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유학의 인식론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경전이 대학이에요. 서양 철학이 들어오면서 인식론, 명가, 논리학 이런 게 이제 강조되는데, 대학의 인식론이 경물치지 속에 그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경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실천 방법이에요. 뭘 실천하느냐? 성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나오죠. 중용은
천인관계를 얘기했는데 요건 33장으로 돼 있죠. 1장이 제일 중요하게 함축돼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확대돼서 33장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핵심은 성이다. 물론 중용을 지향하는 거예요. 지인용에 치우침이 없는 거, 전체에 치우침이 없는 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중간이지만 중간. 그렇지만 이 시간적 측면에서는 시중이에요. 시중만 얘기하면 안 돼. 또 원리가 중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럴 땐 중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중의 이 용적 측면의 중하고 중화의 체적 측면의 요걸 합쳐서 얘기할 땐 중용의 중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굉장히 포괄성이고 그리고 경륜과 학문이 깊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중용에 대한 내용이 이제 결국은 천인합의를 지향하는 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중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 성입니다. 성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덕목이에요. 이건 진실무망이라고 주자가 주석을 냈지요. 참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 무망이라는 것은 미망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과불급이 없는 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망이. 망령된 걸로 우리가 사전에 나오기 때문에 잘 붙잡혀 버려요. 과불급으로 떨어지면 벌써 그건 안 돼요. 그게 망이야. 무망이라는 건 중. 그래서 세 가지 진, 실, 중. 요 세 가지를 구현된 게 성이에요. 성은 이건 인간에게 해당되는 용어뿐이 아니라 인간과 만물을 얘기할 때 성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모든 덕의 본질이죠.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사서입니다. 자, 사서를 굉장히 높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주자예요. 그 주자가 이 사서 집주를 전부 주석을 붙여요. 그래서 그걸 주석을 신주라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고주가 있었어요. 옛주가 있었어요. 논어 같으면 하한주가 있었고 중용 맹자 같으면 조기주고 후한 때의 조기. 그 다음에 대학 중용은 얘기 속에 있던 책이니까 정연이 고주인데 이거를 전부 주석을 신주를 낸 사람이 주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온 일생에 전심전력한 게 사서죠. 그래서 임종 1개월 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3일 전에 한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본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 알 수 있는 게 1개월 전이 아니에요. 1개월 전에도 얘기를 관심을 갖고 고치라고 했지만 원래 주자가 1130년 생이에요. 그래서 1200년에 돌아가시는데 1200년 3월 9일 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이 3월 6일이에요. 3월 6일 날 고치라고 한 얘기예요. 이게 그 욕성기라고 성의장이 있어요. 성의 정심 그럴 때 성의장을 성의의 해석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일어선이라고 예전에 처음에는 주석했다가 이걸 필작염으로 바꾸라는 얘기로 하고 3일 전에 대단히 아주 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일어선이라는 건 착한데 한결같이 함으로써 성을 이루는 걸로다 뜻을 성하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게 억지로 할 수가 있어요. 선에 일관된다는 건 선해야지 선을 행해야지 이러는 강박관념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필작염인 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할 겸자. 그러니까 저절로 안 하면 안 돼. 그냥 좋아서 하는 거. 요게 필작염이에요. 그래서 성의를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이고 저절로 나오는 작염으로 바꾸라. 요게 1개월 전, 3일 전에 그 정도로 대단히 했어요. 근데 이 주자의 주석은 송대에 높여지지 않았었어요. 이걸 높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원나라 때 허영이에요. 한나라 때 유교가 다 없어졌다가 새로 나올 때 동중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 원나라 몽고족이 와서 이 굉장히 문화를 낮추고 그럴 때에 특히 새로운 신유학이 나왔을 때 신유학의 주자주를 높인 사람이 허영이 대단히 중요한 원대의 정치적 또는 수양적 그리고 학자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도자, 왕족, 특히 세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과거제도 요 잘못됐어요. 요거 1234년이 아니라 1313년이 예, 오자가 나왔습니다. 1313년에 이 과거제도를 세워서 인재를 뽑는데 뭘로 삼았느냐? 주자주를 모범답안으로 여긴 거예요. 그 주자주를 모범답안으로 여겼다는 건 주자주가 천하에 횡행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요새 수능 시험에 정답을 지향하는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당대 이게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죠. 고려 말. 충선왕, 충수광. 어쨌든 요때 1313년에 우리나라에게 사서 주자주를 권했는데 이때에 많은 우리나라 고려는 멸망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을 때니까 이때 뜻있는 학자들이 그나마 영광계 안양이 수용을 한 뒤로 포온 모근 2세계 문도들이 그때 했었죠. 어쨌든 그래다가 조선시대의 국가 이념이 된 거. 이 정도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대 송대 이후의 저서가 더 중요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송대 이후의 저서. 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도설로 넘어가죠. 제일 중요한 건 주역에서는 주역 전이대전이 나왔다. 주역이 아까 공자의 의역이 됐는데 그 뒤에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복서역에 또 치중해요. 그러다가 다시 의역을 강조하고 더 일어나 해갖고서 완성시킨 사람이 정이천. 그래서 정이천의 그 역을 정전이라고 그래요. 정전. 그리고 주자가 거기에 복서역에 초점을 둬서 합친 걸 본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자와 주자의 내용, 주역에 대한 내용을 모아놓은 걸 주역 전이대전이라 해서 요게 이 명나라 때 영락 3대전이라고 그럽니다. 명나라 성조라는 임금 때에 그 오경대전 을 하는데 주역 전이대전이 거기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중요한 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주역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책을 안 보고서 보면은 사이비로 넘어갈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역수를 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통 평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경대전만 만든 게 아니라 사서대전도 만들고 승리대전을 만들어요. 승리대전은 송대 유학을 승리학이라고 그랬는데 승리학에 관계된 여러 태극에서 또 이기 이런 개념들 이런 내용들을 묶어갖고서 13개의 주제를 나눠갖고 설명한 책이에요. 이것도 성조, 명나라 때 성조 때 1415년에 이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요 승리대전이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일반화되고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역할을 했던 사람 책 중에 하나가 소학이죠. 소학은 주자 제자인 유자증에게 명해서 일상 행동 규범, 그 어린아이들서부터 행동 규범을 밝힌 책이에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일생 육아의 이념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소학을 가장 높인 사람이 아까 허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허영이 소학이야말로 이게 모든 거에 알파 오메가라고 이제 해서 임금 사랑하는 것처럼 어버이 사랑하는 것처럼 애군 애부처럼 여긴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요 소학의 이 책으로 김갱필이라는 분이 소학동자로 한 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나온 책 중에 근사록이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요거는 이 주자가 여동네라고 하는 여조겸, 동네 여조겸이라는 친구가 오니까 같이 있으면서 이 송대 6현 중에 4현 염계 주돈이 그 다음에
소강절은 여기 이 이론서가 조금 적으니까 빼고 횡거장행, 장행거라고 그러죠. 횡거장제. 그리고 명도, 정우, 이천, 정의. 요 4연의 그 글 속에서 이 인간사에 필요한 걸 전부 14분야로 나눠갖고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처럼 도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밝혀서 그 좋은 내용들을 뽑아놓은 책이 근사록이에요. 요 그 근사록은 조선시대에 아주 각광을 받아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소학으로 실천하고 근사록으로 이론 보완을 하고, 요 이기론은 없어요, 이 내용 속에. 그렇지만 이 유학 이념의 이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62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수진본. 그래서 채용인 관계로 우리 높였어요. 용이 소학이라 하는데면 이 근사록은 채로. 그렇게 했던 게 조선시대 도학자들의 높인 책입니다. 요건 대표적으로 가장 이거 회자 많이 되는 분이 근사록 그러면 충제 권벌이라는 분이에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중종임금이 잔치 열어갖고 쓸 때 수진본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경전을 아주 압축해서 조그맣게 여기다 소매에다 넣고 되니까. 그런데 수진본 하나를 떨어뜨렸어. 4시가 갖다 주니까 이 임금이 바로 알아본 거예요. 중종이. 이건 충제 건데 뭘 그러냐고. 충제한테 주라고. 그 내용을 적어서 보물로 돼 있어요. 수진본, 근사록이. 어쨌든 정조 임금이 굉장히 높이면서 수진본, 권벌, 근사록 요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봉화에 가면은 유곡이라고 있어요. 닥실마을에. 거기에 보면 충제의 여러 가지 유적 이런 게 보물이 있고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관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심경. 요게 이제 뒤에 나왔는데 아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심경 부주죠. 진덕수라는 사람이 요거를 처음에 가볍게 자기 수양적으로 삼았는데, 명나라 때 정민정이 이걸 완성해서 4권으로 만들어냈는데 모든 수양의 완결판이에요. 이게서 유학의 경전 중에 후대에 나온 거 심경부주. 이제 근사록 대신에 심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소학은 그대로 강조되고, 요 심경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일 월요일 아침마다 강의하는 모임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는데 EMA라고 하는 거기에 강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어쨌든 요 심경은 누가 제일 높였냐? 퇴계 이황이에요. 그리고 왕으로는 효정 정조가 높였죠. 어쨌든 요 심경이라는 책은 그야말로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수양해야 되는지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는 좋은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 오경, 이게 사서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고려 이전까지는 5경, 9경, 13경 공부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사서가 돼요. 그리고 이 사서, 그래서 우리가 5경, 9경, 13경 사서라고 안 그러죠. 사서, 3경 뭐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건 근래 접한 걸로 먼저. 그래서 13경을 줄이면 13경으로 내려오죠. 근데 이 도서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요지를 다시 정리해 줄 수 있는 거라 지금 요 도서를 소개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서를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최초 도서를, 성리학의 이론을 도설로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최초의 인물이죠. 양촌 권근이에요. 권곤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성리학 이론 어려운 걸 가르치려니까 이 이론이 난삽하니까 요거를 요점 정리해서 도표로 만들어서 그린 게 입학도설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약 40여 개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오경에 대해서 요약해 정리한 게 아주 좋은 게 있어서 뽑아서 제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우선 오경 그러면 요 그림을 보세요. 본이 뭐겠어요? 오경 속에 근본되는 게 역이라고 본 거예요. 역, 주역. 그리고 활용돼서 평가한 용에 해당되는 걸 뭘로 봤냐? 춘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경이 있지만은 공부해갖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책, 너무 빠지면은 병이 들 정도로 심취되는 책,
너무 깊어서 이론이 방대한 책, 이게 지역하고 춘추입니다. 지역은 이론이 너무 깊고 넓어서, 춘추는 나오는 인물과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바빠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채용 관계고, 그 다음에 시, 서, 예. 시가 중앙에 있어서 권선징악을 얘기한 거고, 언어의 세계를 얘기한 게 문학적 표현이 시, 서경은 정치적 측면의 내용, 그 다음에 얘기는 실천적 측면에 나오. 그래서 이게 채용 합일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용 구조로 딱 볼 때 오경을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건 제가 그 그림 좋은 걸 뽑아야 되는데 미처 시간 없어갖고 그냥 했다가 보니까 여기에 요겁니다. 요거는 요거는 채용합일지도 지금 앞에 보신 걸 좀 확대한 거고, 요 뒤에가 각 오경에는 각각의 또 저기가 있어요. 그 뭡니까? 이 채용이 또 있어. 핵심 내용을 밝힌 거예요. 여기 조금 잘 안 보이셔서 그냥 제가 보이는 걸로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걸 각분이라고 그랬어요. 오경을 아까는 전체로 채용을 봤는데 요거는 각분, 각각 뭘로 채용으로 나눈 글입니다. 우선 역은 아까 중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역은 방법론으로 보면 중이지 본래는 이치를 담고 있어요. 이가 채입니다. 이가 채고, 그리고 그걸 실천으로 드러난 게 도예요. 그래서 역은 영리와 역도, 요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요거는 영리의 요 밑에 쓴 거는 천지의 원리다. 요 천지의 원리를 요 성인이 바꿔서 인간에 제시한 게 도다, 이렇게 썼어요. 배고 재성인자다,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서경을 핵심을 보니까 요건 뭐냐? 요거는 서경은 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서경의 핵심이 흠이라고 얘기한 건 이 양촌의 분석도에서 나온 흠은 요건 뭘 얘기한 거냐? 하늘 섬김의 자세가 흠이다. 여기 밑에 나온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인이 경천지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천지심이다. 성인 경천지심이다. 그 다음에 요 용어로 얘기한 거는 서경은 뭐냐? 중을 구현하는 거다. 윤직걸중하라. 요임금, 순임금,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시경의 핵심은 뭐냐? 시경은 여기 사무사. 아까 얘기한 거고, 요 옆에는 더 안 보이죠? 요거는 간발선심, 징창일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 얘기의 핵심은 무불경이다. 무불경이 아까 말씀드린 거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 요거 그 내용은 현자는 불감과라,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불초자는, 부족한 사람은 기급이라, 자꾸 올라가서 미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친추는 춘추책은 그거는 도를 본체로 봐요. 요 도가, 여기도 도가 있고 여기 도가 있는데, 요건 실천적 도고, 요거는 우주의 원리, 천도의 원리적 도예요. 그 도가, 여기가 개념이 이것도 또 복잡하고 어려워요. 실천되는 걸로 주로 얘기하는데, 원리, 나중엔 진리도 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 권이라는 것은 권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과불급이 없도록. 그러면 요거는 권양촌의 오경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엔 퇴계가 그린 그림 갖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어요. 우선 소학의 핵심. 이제부터는 그림이 이제 요 정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소학도는 퇴계 선생님의 성학 10도 중에 3도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소학의 핵심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건 세 가지가 근간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에 초점을 둔 거예요. 입교예요. 입교.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명륜이에요. 그리고 자기 개인을 얘기한 거예요. 수양 얘기한 거. 그게 경신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 입겨, 명륜, 경신, 요걸 틀로 해갖고 요 입겨에는 구체적인 게 뭘 입하느냐, 뭘 명하느냐, 요 내용들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 하나는 태교, 태육, 보양, 이런 것에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또 소대, 시종지교, 그 다음에 산물, 사술지, 요 교. 산물이라고 하는 건 육덕, 육원, 육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술이라고 그런 거는 시서예약을 얘기한 거. 어쨌든 이런 거. 그리고 사제간에 요거 수수하는 요런 그 내용. 그 다음에 명륜은 오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경신은 여기 심술세부터 행동, 태도, 위의, 그 다음에 의복, 음식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것이 옛날 사례가 뭐냐? 옛날 사례를 뽑아놓은 게 계고예요. 여기까지가 여기에도 세 가지로 계고도 입겨, 명륜, 경신으로 뽑았는데 여기까지가 4편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가언하고 선행은 외편으로 되어 있는데 사례들, 선행 사례들, 선행 좋은 말들, 이걸 뽑은 거예요. 뭐 이것도 다 하시니까 요 그림 소개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도는 요거는 이제 그 권근의 이 대학 지장 지도를 태계가 뽑아갖고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태계가 이 소학도는 직접 그린 거예요. 태계가 성학십도 중에 다 인용됐지만 4개를 직접 그렸어요. 하나는 백록동 유도 5도, 그 다음에 6도인 심통성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숙량매잠도만 직접 또 그려요. 나머지는 근데 대학도는 대학도는 핵심이 뭐냐? 여기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이제 거의 끝나가네. 또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안 되겠어요. 요거는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인터넷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거기서 의문이 되는 거는 혹시 뭐면 또 저한테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퇴계의 팔도에 있는 심경구주의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요거 심과 경. 경은 그 심경의 핵심은 경으로 실천하는 거거든요. 두 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경. 그리고 요 심의 종류 얘기하고 요걸 매개하는 게 서경의 유정률로 매개시키고, 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요거는 자꾸 안 되는 걸 억지로 극복하는 걸 알리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40부동심으로 경지가 가고, 요쪽은 순기능이라고 그래갖고 저절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70중심 소욕에 간다. 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좋아요. 늘 보면은 이 그림 도설 이거 하나 갖고 한 달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하고 또 그러니까 좀 침잠해서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오경사설을 총망라한 거라 제가 마지막에 이걸 뽑아서 샘플로 했습니다. 요거는 누가 한 거냐면 남명조식 선생의 역서, 주역, 서경, 대하, 증용, 논어, 맹자 요 4서죠. 오경 중에서는 주역과 서경만 뽑아서 요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걸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나. 이게 아주 유치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오차가 없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일 핵심 중앙을 뭘로 했냐? 서경의 정과 일로 했어요. 정은 지적 측면의 분석, 도심을 이해하고 인심과 도심을 구분해서 그것을 이 도심, 자기가 순수하다 그래도 순수가 상황에 안 맞으면 순수가 아니에요. 그걸 정밀하게 아는 게 정이야. 지적 측면의 정, 그리고 실천적 측면의 일. 그래서 지행 구조로 나눴는데 이게 딱딱 지 영역을 말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적 영역의 여기 내용, 이건 실천 영역의 내용으로 구분됐어요. 이건 서경. 주역으로 얘기한 건 건깨, 곤깨를 얘기했어요. 건깨가 진덕, 거업이에요. 요거 건깨,
구사묘 효사의 문헌전에 나오죠. 뭘로 진덕하느냐? 충신으로 진덕한다. 뭘로 거업을 하느냐? 공적을 세우느냐? 수사육기성으로 한다. 요게 주역의 내용은 요 위아래 요걸로 딱 주역 서경은, 그리고 나머지는 사서로 전부 했는데, 사서 중에 대학에 해당되는 건 경물치지, 요게 경물치지, 그 밑에는 성의정심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지위에 능득으로 넘어가, 요 위에는 대학으로 먼저 위에 올려놨고, 그 다음에 대학 다음에 중룡이죠. 중룡은 요 양쪽으로 해놨어요. 명선, 택선, 중룡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성신, 고집, 요게 중룡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가 논어에서 나온 거는 방문양례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방문양례. 핵심처가 그 방문양례에 있다. 맹자로다가 가면은 요거는 요 진심장구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성, 진심. 성인이 할 때 진심을 다하면 지성이 되고, 지성이 되면 지천이 된다는 쪽으로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게 존심, 양성. 이렇게. 그리고 곤괴 아까 빠뜨렸는데, 진덕 수업이 곤괴의 그 구사묘 얘기를 하면, 요 곤괴 625는 경의직내 의방해. 요렇게. 요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의 오경사서 종합도 이것도 하나의 그림으로 봐서 핵심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참 제가 저기를 하나 프린트를 놓아드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의하다가 문득 대학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묶어봤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걸 언제 도표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석은 선생님이라고 써서 죄송해요. 어쨌든 학생들이 만들어 왔는데, 이것도 제가 강의하고 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거 잠깐 보죠. 대학도 그러면은 맨 좌측에 삼강령 8.5를 그대로 보시면 알 거예요. 결국은 수기치인이고, 수기치인의 목적은 지선에 있는 거예요. 지선의 구현이에요. 그리고 그 인식론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빼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지가 뭐냐? 아까 이 경물은 외적 물의 물리를 얘기하는 거고, 치지는 내적 심리, 승리를 얘기하는 거고, 성의정심은 신도, 치심, 처신 이렇게 넘어가고, 효제자, 혈구지도, 덕분재물. 근데 그게 사덕으로 보면은 인의예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적 측면이 있고, 예의, 이 의와 인을 실천하는 게 예. 이걸 전부 합치면 경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강조했던 내용을 도표로 그려놔서 이것도 오늘 아까 분주하게 우리 박재가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드린 거예요. 그냥 참고용이니까 시원찮은 사람의 의견으로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